네, 마정고 1학년 한국사 거꾸로 수업 이제 드디어 시작하고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내용을 교과서에 적어서 오면 수업 시간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해볼 내용은 교과서 29페이지의 내용이고 여기에 지배 세력의 변화와 정치 변동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계속 하고 있는 고려 시대에 대한 내용이고요.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했던 것들로는 우리가 호족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했죠. 고려의 지배 세력으로. 그렇다면 이제 그 이후에 지배 세력으로는 누가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정치를 주도해 갔는지, 그리고 고려는 좀 지배 세력이 다양해서 그 변화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로 내려오면 이제 처음 나오는 그 다음 지배 세력은 문벌이죠. 문벌은 그 이름 자체에서 여러 대에 걸쳐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대에 걸쳐서 집안의 신분이나 어떤 지위를 세습하게 하기 위해서 어떠한 특징을 가지느냐를 보면 중서문화선과 중수원의 고위 관리가 돼서 국가의 정책을 주도하고요. 그리고 관직에 따라서는 국가로부터 토지를 받아서 부를 축적하고 그리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좀 더 공고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계층이 그들의 그 권력을 넘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지위가 높은 가문 혹은 제일 좋은 것은 왕실이죠. 와 혼인관계를 맺는 방식으로 지위를 세습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문벌의 정치 권력 독점에 반발한 세력이 아래 나오는 우리가 보고 있는 신진 세력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 신진 세력으로는 우리가 뒤에 가서 다루게 될 묘청 등,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할 때 묘청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대표적인 문벌로는 누가 있느냐라고 했더니 보면 이자겸이 나오죠. 이 이자겸이라고 하는 인물은 아래 나와 있는 것처럼 대표적인 문벌이고요. 그리고 경원이 씨입니다. 경원이 씨는 인천이 씨, 생각보다 우리 가까이에 있죠. 말하는 인천이 씨고요. 그리고 유력한 외척이기도 합니다. 이자겸 같은 경우에는 이 경원이 씨들이 굉장히 이 왕실로 딸을 시집을 많이 보냈죠. 이자겸 같은 경우에는 인종 때에 굉장히 득세한 인물이고요. 권력을 휘두른 인물이고 그게 가능했던 것은 예종 때부터 본인의 딸을 왕실에 보내서 그 권력을 축적해 왔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종 같은 경우 인종 시기에 그렇다면 어떻게 이자겸이 그렇게 권력을 좀 막 휘둘릴 수 있었냐 봤더니 인종이 일단은 14세라는 좀 어린 나이에 비교적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르게 되고 그러다 보니 외할아버지였던 인종이 좀 그 권력을 막강하게 행사하기도 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자 이제 인종도 좀 어린 나이에 왕해지기는 했지만 나이가 들고 왕으로서의 식견이나 주관이 생기면서 인종에 대한 좀 반발심도 생기고 그리고 그 문벌귀족에 저항했던 문벌귀족의 불만을 품었던 어떤 신진 세력이 인종의 주변에서 그의 측근으로 해가지고 이자겸을 제거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이자겸이 먼저 그걸 눈치채고 뭐 해요? 난을 일으킵니다. 이자겸의 난을 일으키는데 그 난의 내용은 뭐예요? 궁궐을 불태우고요. 인종을 자신의 집에 감금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국 이 인종이 이자겸 세력을 분열시켜서 난을 진압했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자겸 세력은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봤을지도 모르는 척준경이라는 인물이고요. 이 척준경이 원래는 이자겸의 사람이었는데 요 인종이 살살 꼬셔가지고 결국에는 척준경이 이자겸을 치게 돼가지고 이자겸이 이제 먼 곳으로 유배를 가게 되죠. 어쨌든 왕에 대한 도전 이 사건을 겪으면서 왕의 권위가 크게 약화되니까 인종이 좀 왕권도 회복하고 그리고 뭔가 좀 분위기 쇄신도 해보자라고 하면서 이 신진 세력들과 함께 개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 개혁의 내용은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데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것도 한번 읽어보세요. 이자겸의 위세가 어느 정도였냐 봤더니 자신의 생일을 기념일로 삼고 송해 개인적으로 사신을 보내고 대단하죠. 그의 집에는 고기가 늘 수만 근이나 있었다. 노비들을 시켜서 힘없는 사람 괴롭혔다라는 내용이 쭉 나오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만을 가졌을 법도 하죠. 그리고 이제 그 인종이 주도한 개혁, 인종과 신진 세력이 주도한 개혁은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라고 하는 요 내용인데요. 요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은 당연히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 보면 서경 세력이 풍수지리서를 내세워
서경 천도를 주장했고요. 이들은 칭제건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칭하고 황제를 칭하고요. 건원은 뭐 좀 씁시다. 연호 좀 씁시다. 우리 좀 강하게 나갑시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금나라 정벌과 같은 것들을 주장했다. 반면 개경 세력은 금에 뭐 하면서 금나라가 이미 그 건국을 하고 나라를 세우고 주변의 나라들에게 사대를 요구하거든요. 근데 사실상 이 금나라는 여진족이라는 오랑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녹록하게 사대를 요청을 받아줄 이유가 없는데 이 개경 세력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의 어떤 안위를 위해서 금나라의 사대 요구를 수용하고 유교 정치 이념에 충실해서 그냥 민생을 안정시키는 것에 주력하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듯 개경 세력과 그리고 서경 세력이 충돌을 하게 되는데 천도나 혹은 어떤 국가의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서경은 우리가 여러분 앞서서 계속 이야기한 것처럼 좀 중요한 태조도 좀 중요하게 생각했던 지역이었고 그래서 개경만큼은 아니지만 개경 정도의 위상을 갖춘 도시이긴 했어요. 그 전부터. 근데 이제 천도를 하자고 하면서 거기에 막 궁궐도 짓고 인종도 몇 번 방문을 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개경 세력이 이 천도를 뭐 하면서 반대하면서 결국은 이 천도가 좌절되자 묘청 등이 이제 천도가 아니라 뭘 합니까? 서경에서 난을 일으키죠. 이 난을 일으켰다는 건 묘청이 나라를 세워요. 묘청과 주변 인물들이 나라를 세우고 막 연호도 만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땅 안에 두 나라가 생긴 거죠. 이게 바로 난이죠. 결국은 김부식이 이끄는 관군에 의해 1년 만에 평정되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문벌사의 폐단이 노출된 대표적인 사건이고요. 이것이 폭발한 것이 뒤에 나오는 뭐예요? 무신정변이죠. 이제 고려의 세 번째 지배 계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고려 사회에는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무신들은 관직, 승진 등에서 계속해서 고려 사회에서 차별을 받아왔다. 그것이 무신들이 화난 이유 중 하나다. 그리고 당시의 왕이었던 정변 당시의 왕이었던 의종은 각종 공사에 백성, 군인 동원하고요. 사치, 향락 부려가지고 이 무신들이 반란을 일으키게 됐다. 그러면 사치 향락하면서 막 계속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무신들 경비원으로 세우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문신과 충돌하는 사건들이 막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요 의종의 이러한 그 행실을 우리가 의종이 제대로 정치를 못했다. 의종의 실정이라고도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 불만을 품은 여기 보이는 것처럼 정중부, 이의방과 같은 인물들이 정변을 일으켰다라는 내용이 나오죠. 여기 보면 이의방, 정중부, 경대승, 이의민 이렇게 나오는데 70년부터 83년까지 불과 13년 만에 지배자가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3번 바뀌고 4명이 되죠. 사실은 이게 서로 죽고 죽이는 데스매치 같은 거였거든요. 근데 누가 집권하면서? 최충원이 집권하게 되면서 이러한 혼란이 좀 수습됐다는 얘기가 여기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최충원은 이런 죽고 죽이는 데스매치를 보니까 나 좀 정신 차려야겠다. 내 몸 좀 잘 사려야겠는데 해가지고 도방이라는 사병 조직을 강화해서 본인의 신변을 보호하고요. 그리고 교정도감이라는 새로운 통치기구를 만들어서 여기에서 이제 모든 국가의 중대사, 중요한 결정을 내립니다. 원래는 어디서 내렸어요? 중서문화성이 될 수도 있고요. 혹은 도병마사가 될 수도 있었겠죠. 근데 이제 그러한 고려의 기존의 기구들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이제는 무신들이 설치한 이러한 기구들이 국가의 중차대한 일들을 결정하게 된다. 그리고 최충원의 뒤를 이은 최우는 자신의 집에 정방을 두어서 인사권 장악하고요. 삼별조 조직해서 군사적 기반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좀 낯설기도 하지만 서방을 둬서 이것의 역할은 아주 확실해요. 문신을 등용합니다. 아무래도 무신들끼리 나라를 통치하기에는 좀 어렵죠. 그리고 정방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인사권에 대한 거, 삼별조는 군사적 기반이 됩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면 아까 우리 얘기했던 요 내용들이 잘 나와 있죠. 그래서 최충원에서 최우, 최항, 최의까지를 우리가 또 최시정권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교정도감이 실세였던 시기, 교정도감과 정방이 실세였던 시기로 나누고, 그리고 중방 같은 경우에는 원래 그 이전부터 계속해서 있었던 고려 최고 무신들 회의기구예요.
이거는 그 전부터 정변이 일어나기 전부터 있었던 거고, 그렇다면 중망에서 교정도감으로 이러한 기능들이 옮겨갔다는 건 이제는 기존의 고려의 통치기구가 좀 무색해졌다. 이름은 있지만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는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왼쪽 아래로 내려가면 여기에서는 이제 무신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차별을 받았나가 나오는데, 우리가 계속 얘기했었죠. 강감찬 또한 문신이었다. 고려에서는 군대의 총사령관을 문신을 보냈다는 얘기 나오고요. 승진도 제한이 있고요. 그리고 고위직으로 진출하기는 정말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급 군인들 또한 군인전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아주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문인이 무인보다 한 칸 위에서 있는 것으로 보아 어쨌든 차별 대우가 있었다는 것이 여기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지금 호족, 그 다음에 문벌, 그리고 무인, 무신. 그 다음 이제 네 번째가 권문세족이죠. 권문세족은 고려의 몽골이 침략한 요 시기에 등장하게 되고요. 고려는 강화도로 수도를 옮겨서 항전해 보았으나 결국에는 부마국이 됐죠. 원의 부마국이 되어 간섭을 받게 됩니다. 부마국은 원나라 황제의 딸과 고려의 왕이 결혼해서 고려의 왕이 원나라 황제의 무엇이 되었다. 사위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사위국을 부마국이라고 부르죠. 그 간섭의 내용은 뭐가 있나? 이것도 아마 중학교 때 많이 했을 거예요. 왕실의 호칭, 관청의 명칭과 같은 것들이 한 단계씩 다 내려가고요. 금, 은, 인삼, 매, 그리고 고려의 처녀를 공녀로 보내라 합니다. 그리고 쌍성 총관부 등을 설치하여 영토를 직접 지배한 것도 있다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러한 원 간섭기, 몽골의 침략의 과정에서 형성된 지배 세력이 누구다? 권문세족이다. 이 권문세족은 앞선 여러 지배 세력과 어떠한 점이 다른가라고 보면 그들의 특징은 일단 첫 번째는, 제일 중요한 것은 원의 세력을 배경으로 성장하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원의 세력이라 함은 당시 이제 고려와 원 사이에서 뭐 하던 사람들? 통역하던 통역관들도 권문세족 중에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매를 보내기 위해서 키웠던 응방의 관리들도 이 원나라랑 연결이 되면서 굉장히 세력을 많이 얻었다고 해요. 그리고 당시에 이제 고려와 원이 연합해서 일본 정벌하러 갔을 때 공을 세운 사람들 등등등, 원나라의 세력을 배경으로 좀 그 권세를 얻은 사람들, 부와 명예를 얻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대개 무엇으로? 음서를 통해 관직에 진출했다. 그리고 도평의사사를 통해서 권력을 장악했다. 도평의사사는 오른쪽 설명에 보면 나와 있지만 도병마사가 이름을 바꾼 것이고요. 고려 후기로 넘어가면 도평의사사는 국정을 총괄하는 기구가 됩니다. 원래는 군사외교에 대한 회의를 하던 곳이었죠. 그리고 막대한 농장을 소유하게 되었다. 이게 이제 앞선 여러 다른 지배 세력과 권문세족의 차이점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원의 세력을 배경으로 한다, 음서로 진출한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음서로 관직에 진출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반대로 과거로 관직에 진출하는 세력과 어떤 충돌이 있을 수 있겠다, 이들의 불만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면 공민왕이 바로 누구와 손을 잡고 이 과거로 관직에 진출한 새로운 신진 세력과 손을 잡고 개혁을 하죠. 그 개혁의 국제적인 배경에는 한족의 반란이라고는 하지만 이제 점차 누가 쇠약해지는, 원나라가 쇠약해지는, 원나라가 쇠퇴하고 있다는 국제적인 배경을 기반으로 공민왕이 개혁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반원 정책과 그 다음에 개혁 정책 두 개로 나눠지는데, 한번 아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원 정책은 어쨌든 원나라로부터 벗어나겠다는 거죠. 그래서 당시 고려에서 유행하던 변발, 호복 등 몽골 풍속 버리고요. 그리고 몽골 그 원나라 원제국의 황제의 부인이었던 기황후의 오빠와
같은 기철 등의 친원 세력 숙청하고요. 그리고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던 정동행성 이문소 폐지하고, 그리고 쌍성총관부라고 하는 원이 직접 다스리던 요 지역을 공격해서 영토를 수복합니다. 이게 이제 반원 정책이고요. 개혁 정책이라고 하면 개혁 정책은 아래 내려오는 정방 폐지, 그 다음에 전민변정도감 설치,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정방을 폐지해서 국왕의 인사권, 앞서서 우리 무신정권에 나왔었죠. 그리고 전민변정도감 설치해서 권문제족이 불법적으로 차지한 토지, 노비 풀어줍니다. 전은 밭전, 민은 백성민, 그다음에 변별하다, 정돈하다. 그래서 땅과 백성을 변별해서 정리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관청의 이름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권문세족의 반발, 원의 압력, 그리고 그 홍건적의 난과 같은 것들, 그리고 외구의 침략 같은 것들로 어려움을 겪다가 공민왕이 갑작스러운 죽음을 당하게 되면서 개혁이 중단되게 됩니다. 아래 내려오면 공민왕의 개혁 정책이라고 해서 전민변정도감 설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쌍성 함락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 있습니다. 영상으로는 여기까지 하고요. 뒤에 한 페이지는 학교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